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도내 국회의원마다 교통망 확충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도도 그렇지만 고속도로나 국도 설치율도 전국 최하위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속도로의 구축 상황을 홍한표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있는 고속도로 노선 지도입니다. 백두대간 허리 부분인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만 고속도로 노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속도로 접근성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30분 내에 고속도로 접근 가능한 면적은 전국적으로 74.3%, 강원도는 이보다 훨씬 낮은 40.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고속도로망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2년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는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중점 사업, 춘천 철원, 포천 철원, 속초 고성 3개 노선은 일반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영월 삼척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포천 철원, 속초 고성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에서 끊어진 동해 고속도로를 고성까지 잇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북까지 뻗어나갈 양구 영월 강원 내륙 고속도로와 DMZ 접경 지대를 잇는 철원 고성 노선도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가능한 많은 노선을 넣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사타가 들어가 있던 이제 포천 철원이라든가 그리고 속초 고성은 이제 중점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타까지 이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산지가 80%를 넘는 지형적 특성상 공사비가 많이 드는 데다 인구가 적다 보니 고속도로망 확충은 언제나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예타를 통과한 제천 영월 고속도로는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5년 전 예타 면제를 받은 제2경춘 국도는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초 고성 구간 사업은 1998년 기본 설계를 마치고 비용 대비 편익 0.6의 결과도 얻었지만 26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최근 강원 정치권이 교통망 확충은 최우선이라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삼척에서 태백 정선을 거쳐서 영월까지 가는 이 고속도로의 이 조기 착공, 예타를 통과시키든 아니면 면제를 시키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부 역시 최근에는 달라진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131개 사업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했고 강원연구원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1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국 교통망이 확충되어야 지역이 발전하고 이는 다시 물류비 절감과 지형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 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4명 가운데 3명이 65살 이상 고령층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행교통사고 사망자는 886명으로 1년 전인 2022년과 비교해 107명 줄었습니다. 반면 강원도 내 보행교통사고 사망자는 40명에서 42명으로 2명 증가했고 이들 가운데 70% 이상인 31명이 65살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틀 전 춘천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불이 난 곳 주변의 나무 위에서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이는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이 오물풍선과 산불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정밀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의 한 야산입니다. 소나무 가지 위에 비닐 조각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40분쯤 이 나뭇가지 아래 산비탈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산림 6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시작되는 곳으로 추정되는 위치입니다. 이곳 바로 위 나무에서 오물풍선은 터진 채 걸려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소방당국은 오물풍선이 발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무 바로 아래 종이 쓰레기와 재가 특히 많았는데 불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 비닐을 태운 흔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불씨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다만 오물풍선이 불을 낸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인화물질이나 기폭장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풍선 그 비닐봉지 내부에서 그 어떤 여론에 의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발견된 오물풍선은 쓰레기가 섞여 있어 악취가 나거나 차와 주택 위에 떨어져 손상을 입혔는데 이번에는 산불의 원인으로도 추정되면서 산림이 많은 강원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걸 좀 빨리 정확한 그 화인을 규명해서 좀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좀 밝혀달라고 좀 주문을 했고요. 경찰은 오물풍선이 화재의 원인인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잿더미 등 타고 남은 물질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 지역의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인 강원 연석회의와 춘천 공동행동이 어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철원을 비롯한 접경 지역의 농민들이 북녘 땅이 바로 보이는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노조 비방글이 명예훼손인지 수사하는 경찰에 원주시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걸 보고 노조가 사실상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주시는 노조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내부 게시판 비방글을 고소한 건 두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2022년 11월 공무원 임용 시험에 시군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차출되는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고 요구한 뒤 올라온 비방글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글쓴이를 추적하기 위해 IP 주소 등 인적 정보를 요청했고 원주시는 이견 없이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 두 번째 고소건은 달랐습니다. 원주시의 일방적 다면평가 폐지나 비서실 확대 개편을 비판한 노조 간부를 외청으로 내보내는 인사발령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직후 곧바로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바보라서 여태까지 인사발령대로 움직였냐, 차라리 직원 복지팀을 충원하고 노조를 없애자 등 게시글이 올라왔고 노조는 이번에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불송치로 결론은 같지만 첫 고소 때는 피의자 소명 내용이 담긴 4페이지 분량의 수사 결과서를 받았지만 두 번째 고소에선 피의자 소명도 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했다는 2줄짜리 수사 결과서가 전부였습니다. 알고 보니 두 번째 고소건과 관련해선 원주시가 경찰에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확실하게 저희가 이런 결과를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에 대해서까지도 확인한 결과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부르지 않았고. 노조는 원주시의 자료 제공 거부가 사실상 수사 방해라며 원주시장 비방글이 올라와도 똑같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해당 부서에 있는 부서장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거리는 절대 아닌 것 같다. 그게 맞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증빙을 내면 됩니다. 자체 회의를 하고 무슨 근거로 했는지 증거를 못 내기 때문에. 원주시는 내부 게시판인 만큼 익명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수사 방해라는 노조 비판엔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노조가 시정을 비판한 것과 내부 게시판 글 작성자 정보 제공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노조는 원주시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이번에 정보 제공을 거부한 담당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MBC가 단독 보도한 한림대 의대생 시험 부정행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커닝 쪽지를 보며 시험을 치른 의대생 6명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학교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지만 경찰은 학생들이 학교의 학사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생충학 시험을 치르던 학생 9명이 부정행위를 하다 조교에게 적발됐습니다. 커닝 쪽지를 보고 시험지에 답을 옮겨 적었던 겁니다. 당시 이들 학생이 들어가 있던 단톡방에는 부정행위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 뒤 한림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학생들에게 내려진 건 상벌 규칙에 없는 구두 경고였습니다. 감독에 들어가기도 하고 부정행위한 학생들은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쪽지에다가 옮겨줬고 그걸 되게 적은 거니까 시간을 써서 준비한 학생들이 바보가 되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올해 2월 최규호 변호사가 이 의대생들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춘천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고발 4개월 만에 경찰은 부정행위에 연루된 학생 9명 중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참고 자료를 허용하는 시험이 아닌 상황에서 부정행위 자체로 학사 운영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커닝 쪽지를 보고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라 업무 방해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커닝 쪽지를 갖고 들어갔다가 조교에게 빼앗겨 미수에 그친 3명은 불송치됐습니다. 한림대는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11개 특례를 추진합니다. 2차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던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특례와 교육자치 조직권 특례, 소규모 학교 급식 운영 특례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둔 3차 개정안에 11개 교육 특례를 포함시키기 위해 이달 안으로 교육부와의 합의안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강원도연맹이 농협 하나로마트의 수입 농산물 판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사과를 비롯한 국내산 과일 가격이 상승하자 농민을 대표하는 조직인 농협의 하나로마트가 정부 기조에 따라 수입 농산물 판매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춘천과 철원, 양구와 정선 농협지부에 수입 농산물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다음 달 말까지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석사동 벌말공원 공영주차장의 설계 공모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공모작 9건을 심사한 결과 차량 동선과 주차 계획의 우수성 등을 따져 동부아트 건축사 사무소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이 들어가는 벌말공원 공영주차장은 면적 4천여 제곱미터, 3층 규모로 160면 이상의 주차면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강릉과 속초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이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보면 강릉시와 속초시의 취사용과 주택용 사용량 요금은 1메가줄에 23.7173원으로 이를 부피로 환산하면 세제곱미터당 1,01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서울시는 1메가줄에 20.7354원으로 이를 부피로 환산하면 세제곱미터당 883원가량으로 나왔습니다. 속초시의 민선 8기 제2차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자로 정기 인사가 단행됩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그제 조직 개편안이 의회에서 의결돼 강원도 사전보고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1일자 인사 발령을 통해 새로운 조직안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기존 3국 체제에서 경제복지국을 경제관광국, 시민복지국으로 분리한 4국 체제로 개편되고 행정관리 업무 전문성과 협업을 강화합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출하 전 농산물의 잔류 농약 분석을 시작합니다. 평창군의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분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500g에서 1kg가량의 농산물 시료를 채취해가면 정밀 분석 장비를 통해 463종의 잔류 농약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 분석 결과는 영농활동 참고용으로 쓸 수 있지만 인증 자료나 광고, 법적 해결 수단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